절대 이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7년간 2만 4천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200명 중 9명이 이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치매 위험을 2.7배 높인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면서 동시에 하는 이 행동, 뇌 속 노폐물 배출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룻밤만 이렇게 자도 뇌에 독이 쌓입니다. 이게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수면 시간이 뇌 건강을 결정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85세까지 현역으로 진료하시는 신경과 전문의가 40년간 직접 실천해온 뇌 회복 수면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한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출신으로 40년간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하나도 없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60대 이후 수면이 왜 달라지는지. 둘째, 뇌를 망가뜨리는 수면 습관 5가지. 셋째,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골든타임. 넷째, 깊은 잠을 되찾는 3가지 방법. 다섯째, 수면 환경 만드는 법. 여섯째, 실제로 기억력이 돌아온 분들의 사례. 끝까지 보시면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먼저 60대 이후 수면이 왜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일찍 자도 소용없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이 왔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자다가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의 수면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이 뭐냐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70대는 20대의 30%밖에 안 나옵니다.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밤이 돼도 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 깊은 잠, 렘 수면, 이렇게요. 이 중에서 깊은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가 회복되고 기억이 저장되고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깊은 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20대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잠인데 70대는 5%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8시간을 자도 깊은 잠은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잠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잠은 잤는서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다 깊은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수면 분절이 늘어납니다. 수면 분절이 뭐냐면 자다가 깨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안 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새벽에 한두 번은 꼭 깨지 않으세요?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8%가 밤에 2회 이상 깬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자다가 깬다는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도 많고 이유 없이 그냥 깨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다가 깨면 뭐가 문제일까요? 깊은 잠이 끊깁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막 깊은 잠에 들었는데 깨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수면 시간은 길어도 깊은 잠은 거의 못 자는 겁니다. 정리하면 60대 이후 수면이 달라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멜라토닌이 줄어서 잠들기가 어렵고, 깊은 잠이 줄어서 자도 피곤하고, 수면 분절이 늘어서 자다가 자주 깹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면과 뇌 건강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뇌가 망가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뇌가 활동하면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치워주는 게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언제 작동하는지 아세요? 바로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깊은 잠을 자면 뇌세포 사이 공간이 60% 넓어집니다. 이 넓어진 공간으로 뇌 척수액이 흘러들어가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하수구에 물을 콸콸 흘려보내서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뇌에 쌓이는 노폐물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덩어리로 쌓여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뇌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룻밤만 깊은 잠을 못 자도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5% 증가한다는 겁니다. 하룻밤에 5%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얼마나 쌓일까요? 10년이면요. 더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거의 3배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잠만 잘 못 자도 치매 걸릴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으시진 않으세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시진 않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수면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을 바로잡으시면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만 개선해서 기억력이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수면 습관 중에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없는지요? 지금부터 뇌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수면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정 넘어서 주무시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밤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TV 보다 보면 시간이 가고 휴대폰 보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0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자정에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들어서 깊은 잠에 들어가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새벽 10시나 돼야 깊은 잠이 시작되는 거예요. 골든타임의 절반 이상을 놓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밤 19시 이전에 자는 그룹과 자정 이후에 자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깊은 잠 시간이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일찍 자는 사람이 깊은 잠을 2배 더 자는 겁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보시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서 휴대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카톡도 확인하시고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멜라토닌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루라이트를 보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서 30분 이상 휴대폰을 보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깊은 잠 시간도 20% 줄어듭니다. 휴대폰 때문에 늦게 자게 되고 자도 깊이 못 자는 겁니다. 세 번째,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입가심으로 녹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반감기가 뭐냐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저녁 7시에 커피를 드시면 자정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카페인이 남아있으면 깊은 잠에 못 잡니다. 잠은 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자도 피곤한 겁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후 유시 이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낮잠을 오래 주무시는 습관입니다. 낮잠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한 낮잠은 오히려 좋습니다. 문제는 낮잠을 너무 오래 자시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자시는 겁니다. 낮잠을 1시간 이상 자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또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을 자시면 역시 밤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낮잠은 점심 직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수면학회 권고에 따르면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밤잠에도 영향을 줍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30분 딱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침대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습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침대에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침대에서 휴대폰 오래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졸려야 하는데 침대에서 다른 일을 많이 하면 뇌가 여기가 자는 곳인지 노는 곳인지 헷갈려 합니다. 수면 전문의들은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쓰라고 합니다. 침대에 눕는 건 잘 때만. 이 원칙을 지키면 침대에 눕기만 해도 저절로 졸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뇌를 망가뜨리는 5가지 수면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정 넘어서 자기, 잠들기 전 휴대폰 보기, 저녁에 카페인 섭취, 낮잠 오래 자기, 침대에서 다른 일 하기. 이 5가지 중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뇌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뇌의 골든타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새벽 10시까지입니다. 이 4시간이 뇌 회복의 핵심 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어린이들 키 크는 호르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어른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른의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회복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 회복에도 필수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루 분비량의 70%가 이 시간대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때 깨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잠을 자고 있어야 나와요. 그래서 밤 10시 이전에 잠들어야 하는 겁니다. 잠이 들어서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밤 10시에 깊은 잠에 들어가려면 밤 8시경에는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전에 자는 그룹은 자정 이후에 자는 그룹보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2.5배 높았습니다. 시간을 자도 일찍 자는 사람의 뇌가 2.5배 더 많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체크해 보세요. 어제 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밤 10시 이전이셨나요? 아니면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잠드셨나요? 자정 넘어서 주무셨다면 어젯밤 뇌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찍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해요.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눕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맞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걸 수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깊은 잠을 되찾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낮춰주세요. 형광등 대신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을 켜시면 좋습니다. TV도 밝기를 낮춰주세요. 휴대폰은 야간 모드로 바꿔주세요. 요즘 휴대폰에는 다 야간 모드가 있습니다. 화면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블루라이트가 줄어듭니다. 저녁 7시부터는 야간 모드를 켜두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밤이 됐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지나면 저절로 졸려집니다. 두 번째 방법.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족욕을 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체온 변화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오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졸음이 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졸려지는 겁니다. 족욕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갔다가 빼시면 됩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를 하면 잠드는 시간이 평균 25분 단축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 시간도 15%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 잠들기 30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안 됩니다.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목 돌리기, 어깨 풀기, 다리 펴기 정도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잠이 잘 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침대 위에서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조명 낮추기.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나 족욕. 잠들기 30분 전 가벼운 스트레칭. 이 순서대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수면 환경이 안 좋으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지금부터 뇌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수면 환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입니다. 잠잘 때 방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조금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왜 시원해야 하냐면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오기 때문입니다. 방이 더우면 체온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어둡게 만드세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작은 빛도 영향을 줍니다. 가전제품의 빨간 불빛, 알람 시계의 숫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이런 것들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암막 커튼을 다시거나 안대를 쓰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자야 깊은 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용하게 만드세요. 소음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귀는 계속 듣고 있어요. 소리가 나면 뇌가 반응합니다.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귀마개를 쓰시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백색 소음이 뭐냐면 빗소리, 파도소리,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입니다. 이런 소리가 다른 소음을 덮어줘서 오히려 잠이 잘 옵니다. 네 번째, 베개와 매트리스를 확인하세요. 베개 높이가 안 맞으면 목이 불편해서 자주 깹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해도 허리가 아파서 깊이 못 잡니다. 베개는 똑바로 누웠을 때 목이 편안한 높이가 좋습니다. 대략 주먹 하나 들어갈 높이입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 않으면서 몸을 잘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침실에 전자기기를 치우세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 옆에 휴대폰이 있으면 자기 전에 보게 됩니다. 자다가 깨서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게 됩니다. 휴대폰 알람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알람 시계를 따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침실 밖,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처음엔 불안하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면 환경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온도는 18에서 22도. 완전히 어둡게, 조용하게. 베개와 매트리스 확인. 전자기기 치우기.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 나이에 수면 습관 바꾼다고 뇌가 좋아지나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은퇴 교사 김오온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깜빡깜빡하는 증상 때문에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넘어서 주무시고 밤에 3번 이상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습니다. 전형적인 수면 부족 상태였어요. 저는 이분께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대요. 밤 10시에 눕는데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 낮추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알벗이부터 형광등 끄고 간접 조명만 켜두셨어요. 그랬더니 알벗이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졸려지더래요. 2주차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3번에서 1번으로요. 3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으셨대요. 한 달 지나니까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손자 이름도 이제 안 헷갈린다고 하세요. 가족들도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느낀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자영업자 박오온님입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저녁에 일이 끝나면 새벽 1시, 2시였습니다. 그때부터 TV 보다가 새벽 3시, 4시에 주무셨어요. 그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하시고 늘 피곤하고 낮에도 멍했습니다. 손님 얼굴도 자꾸 까먹고 계산도 자주 틀리고 이분이 본인이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걱정되셔서 오셨어요. 이분에게는 일찍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낮잠은 자고요. 점심 직후에 20분씩 낮잠을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커피는 끊으시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게 했어요. 완벽하게 일찍 자시진 못했지만 잠의 질이 좋아지셨습니다. 낮잠으로 부족한 깊은 잠을 조금이라도 보충하신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낮에 덜 멍하고 계산 실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주부 이오오님입니다. 이분은 수면제를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어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 계속 졸리셨습니다. 수면제가 깊은 잠을 방해한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수면제는 잠을 재우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수면 구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도 피곤한 거예요. 이분은 수면제를 서서히 줄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면제 없이 주무십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싼 약을 쓴 게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수면 습관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좋아지고 낮에 덜 피곤하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돈이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이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일어나서 거실에서 책을 보시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졸릴 때 다시 눕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자지 않나요? 낮잠 시간과 길이가 중요합니다. 점심 직후 30분 이내의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 낮잠이나 1시간 이상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질문. 수면제를 끊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동 효과로 더 못 주무실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서서히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번째 질문.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데 어떡하나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그래도 자주 깨신다면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 코골이가 심한데 수면에 영향이 있나요? 많습니다.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코골이가 심하시면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대 이후 수면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멜라토닌 감소, 깊은 잠 감소, 수면 분절 증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둘째,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치매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셋째, 뇌를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을 알았습니다. 자정 넘어 자기, 휴대폰 보며 자기, 저녁 카페인, 낮잠 오래 자기, 침대에서 다른 일 하기. 넷째, 뇌 회복의 골든타임을 알았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뇌가 회복됩니다. 다섯째,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조명 낮추기, 따뜻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수면 환경 만들기. 여섯째, 실제 효과를 본 사례들을 봤습니다. 수면 습관만 바꿔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바꾸시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85세 현역 신경과 전문의도 65세에 수면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손녀, 손자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 앞에서 정신 건강하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친구들 만나서 대화할 때 말이 막힘없이 나왔으면 좋겠지 않으세요? 그 시작이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부터 밤 8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3주만 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낮에 덜 졸리실 겁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우리 뇌 챙겨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손녀, 손자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려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식습관과 뇌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건강한 내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